SISM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SISM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SISM 이쪽을 같이 하는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나는 SISM을 하더라도 제가 중소기업 위주로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대기업들도 SISM은 없나? 정확히 말하면 SI 업체, 대기업들 있죠. LG도 있고요, 삼성도 있고요, SK도 있어요. 그럼 그쪽에 대기업으로 들어가서 SM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기업 중에서도 SI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 SI 업체와 대기업 SI 업체 차이는 뭘까요? 일단 대기업들의 대기업 SI 업체들은 배 오디오 클립에서 신나게 설명했던 중소기업 SI 업체들 여러 군데와 함께 일을 하고 그 여러 중소기업, 중소 SI 업체들을 위해서 관리하는 그런 대기업이 있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도 있고 SK도 있고 LG도 있는 거예요. 이제 대기업 SI 뭐 이런 거 나오면 프레임워크 뭐 이런 단어도 좀 나오는데 어떤 하나의 틀이 있는 거예요. 정해진 규격이 있는 거예요. 대기업에. 그럼 거기서 그 대기업 프레임워크에서 또 제공해주는 기능들이 있는 거겠죠. 그럼 그게 그 대기업 SI 업체를 한테 돈을 주는 더 큰 기업한테 그 프레임워크가 들어가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레임워크의 규모는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기능들이 있겠죠. 뭐 DB 기능도 있을 거고 요즘 뭐 머신러닝도 있을 거고 무슨 푸시 메시지 보내주는 것도 있을 거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음성 인식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에 맞는 여러 기능들이 있을 건데 그런 기능 하나하나를 대기업에서 다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만들 수 있는 중소 SI 업체를 같이 묶어서 더 큰 대기업한테 돈 준 더 큰 기업한테 들어가는 거죠. 수주를 해서 제안을 하고 선정이 돼서 돈을 받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밑으로 중소 SI 기업 업체들 뭐 수십 수백 개가 같이 들어가서 외주를 받아서 들어가는 거죠. 대기업에서의 SI는 여러 중소기업들의 SI 업체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관리를 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대기업 프레임워크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개발을 하겠죠. 그리고 뭐 그게 끝나면 그걸 또 운영해주는 대기업 프레임워크를 더 큰 기업에 돈을 준 업체한테 운영해주는 SM 대기업 직원들도 아마 있겠죠. 뭐 저는 대기업에서 일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같이 일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은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디테일하기는 이제 제 태생이 한계가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제 경험 위주에서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런 게 또 있는데 그러면 자 이런 SI 업체의 특성상 아까 대기업 SI, 중소기업 SI 업체들이 외주 뭐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엄청 넓은 큰 사무실에서 여러 개의 중소기업과 뭐 소수의 대기업이 함께 일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취직한 중소 SI 기업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곳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 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 2년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속해 있고 내 월급을 주는 회사 사람들보다 파견 나가서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타사 사람들을 더 많이 봐요. 더 친해지고 그 사람들과 술을 한 번이라도 더 먹고 밥을 한 번이라도 더 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친해지겠죠. 물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싸우기도 하고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서로 부대끼고 일하다 보면서 뭐 서로 싸우고 또 술 먹으면서 풀고 야근을 하면서 또 협의를 하고 그러면서 프로젝트가 끝나다 보면 어쨌든 서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연락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친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소 SI 기업에서의 그런 무슨 물론 모든 SI 기업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파견 위주로 일을 하게 되는 곳에서 일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그게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겠죠. 그리고 분야가 다른 회사도 있고 분야가 다른
더 큰 회사가 있기도 하고 더 작은 회사가 있기도 해요. 어쨌든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내가 뭐라도 더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실상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비교하게 되고 재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 이직 이런 것들의 제안을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계속 이제 내가 한 회사에서 어떤 솔루션으로 여러 군데 파견을 가다 보면 그러면 어쨌든 프로젝트 끝나면 또 다른 회사 그 프로젝트 가고 또 다른 회사 프로젝트 가고 또 다른 회사 프로젝트를 가게 돼서 파견을 가고 거기서 일하게 되고 또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를 보고 저 사람 우리 회사에서 이 일하면 괜찮겠다 해서 이렇게 이직 제안 이런 것들이 많게 돼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파견 가게 되는 곳은 자신들의 내가 속해 있는 회사한테 돈을 주는 회사란 말이에요. 더 큰 회사일 확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금융권이라고 했잖아요. 금융권이 돈 많고 일 많고 대기업도 많아요. 관련돼 있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의 회사보다 더 큰 회사에서 이직 제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이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연봉은 더 높게 되겠죠. 연봉도 높지 않은데 이직을 하진 않겠죠. 보통. 그리고 대기업에서 이직을 제안이 오면 당연히 연봉은 높아지겠죠. 왜? 중소기업 SI 업체 이런 것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근도 있고 연봉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 회사, 더 큰 회사, 더 연봉을 주는 수 있는 의사가 있는 회사가 나한테 이렇게 이직 제안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정보도 들어요. 우리 회사 이번에 요거 뽑는다. 여기 누구누구씨 요일 하잖아. 그러면 여기 한번 지원해봐. 그러면 뭐 여기 그 면접 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고 하나 건너가면 다 아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면접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바로 이제 이직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이직하는 당사자도 좋고 당사자를 데리고 오는 회사 입장에서도 좋아요. 왜? 연봉 싸게 먹히고 그리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거죠. 왜? 그 솔루션 개발하고 그 솔루션 운영할 줄 아는 사람 데리고 오는 게 바로 일하고 운영하고 문제 생겼을 때 대응하는데 바로 좋잖아요. 안 그러면 그 일 맡겼던 돈 줬던 중소기업한테 우리 문제 있다 이거 해결해 달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되면 뭐 돈이 들고 비용이 들고 빨리빨리 대응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직하는 당사자도 좋고 그 직원을 새롭게 받는 회사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윈윈이네요. 그럼 만사 오케이네요. 하지만 피해보는 쪽은 이제 그 중소기업이죠. 자신들은 돈을 받고 해줘야 될 일을 직원을 뺏겨서 인재도 뺏기고 그 직원이 그 회사 직원이 돼버리니 그 일을 해결을 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향후 추가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도 뺏긴 거고 인재도 뺏긴 거죠. 이직 엄청 많아요. 중소 SI 기업 가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 SI 기업을 많이들 가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개발자가 아니어도 정부 지원 받으면서 개발 일 직원이 될 수 있고 개발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대부분이 많이 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SI 업체, 중소 SI 업체에 가는 거거든요. 그쪽은 늘 사람이 부족해요. 일은 많은데 왜? 좀 키워놓고 직급 올라가면 일의 특성상 파견이라는 그 환경의 특성상 이직 제안도 많이 받아서 많이들 옮겨가요. 그리고 연봉 많이 준다는데 누가 안 가겠어요. 대부분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 SI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이 계속 이직을 해버리니 계속 신입을 뽑아버리는 거고 뽑아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입은 주로 비전공이었거나 개발 쪽 아니었던 사람들이 국비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물론 개발 전공하고 해서 오는 분들도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만큼 전공 아니었던 분들이 신입으로 개발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연봉이 박하고 일이 많다는 건 알잖아요. 하지만 개발자가 될 수 있으니까 와요. 그리고 이제 노리는 게 지금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이직을 노리는 거죠. 어쨌든 처음 개발자가
비전공자 입장에서, 개발 안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개발자라는 IT 개발이라는 분야로 넘어오는 게 힘든 건데, 뭐 좀 박봉이고 야근 많고 하더라도 국비 지원 받으면서 교육 통해서 개발자로 일단 진입을 하고 경험을 쌓는 후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이직이나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 않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파견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파견 가는 회사가 어느 분야에 있는 회사이냐에 따라 또 다르지만, 저는 아까 금융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직을 하면 막 이름 있는 은행사, 은행 있는 뭐 금융권 회사, 저 무조건 연봉은 더 높겠죠. 금융권이니까. 그런 회사로 이직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모르고 이제 중소 SI 왔다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거 노리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뭐 빠르면 진짜 1년 만에 이직하는 분들 봤고, 뭐 2, 3년, 4, 5년 대리, 과장, 대리 갓 달는, 대리 달기 직전, 과장 한창 일할 때, 요때 연봉 팍 올리면서 이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뼈 아프지만 그걸 잡을 명분은 없어요. 솔직히 내가 이직을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저도 회사 입장에서는 뭐 좀 답답한 면도 없지 않지만, 이직하고 일하고 뭐 사회로 진출하시려는 분들한텐 이런 얘기를 무조건 해드려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아요. 개발에 처음 진입하기가 어려운 거지, 어쨌든 경험 쌓고 커리어 쌓으면 이직하고 연봉 올리는 수 있는 기회가 무조건 와요. 진짜로. 물론 어떤 분야에 이제 이직하기 좋은 분야가 있죠. 그러니까 개발이더라도 어떤 분야의 개발이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권을 추천드려요. 금융권과 연관된 중소기업에 가서 입사를 어찌됐든, 연봉이 어쨌든 야근이 했고 막 주말 출근해서 어쨌든 거기에 입사해서 경험 쌓고 개발하면서 실력 늘리면 무조건 연봉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연봉이나 일 많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본인의 상황에, 솔직히 개발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쪽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나이도 많다, 적지 않다고 생각하면 일단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입사를 해서 경험 쌓으시라고. 그게 잡이 들어서 학원 다니고 뭐 혼자 뭐 교육 듣고 뭐 책 사서 하는 것보다, 거기 가서 연봉 박하더라도 내가 내 돈으로 책 사고 교육 듣는 것보다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한 달에 받으면서 하는 게 그게 훨씬 이득이죠. 이건 뭐 묻고 따질 것도 없죠. 무조건이죠. 일단 어디든 입사해서 경험을 쌓으시라. 그리고 나서 이직을 하시라. 그러면 나 혼자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단 훨씬 더 실이익이 많다. 더 얻는 게 많다. 그리고 더 빠르다. 물론 고생은 좀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드려요. 근데 이제 솔직히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나 개발 스킬도 없고 전공도 아닌데 누가 뽑아주냐. 아무리 중소기업이더라도, 아무리 박봉이고 일 많더라도 그런 회사가 날 왜 뽑겠냐 라는 생각은 본인이 하시지 마요. 어차피 그런 고민은 하더라도 내 상황 바뀌지 않는 거고, 그리고 그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개발자로 어떻게든 할 생각이 있다 하면 일단 지원하시라는 거예요. 어디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민과는 별개로, 신기하게도 이런 나를 한번 보자, 면접 한번 보자 라는 회사 분명히 있어요. 많이 부족하겠죠. 그리고 본인도 느낄 거예요. 근데 뽑아주는 회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가서 나 이거 몰라서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야근을 할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잘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의 차이지, 아니 뭐 어떻게 가르쳐주고 그 과정이 험난하고 뭐 욕을 먹고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느냐의 차이지, 어쨌든 그 회사에서 내가 계속 다니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개발자가 어느 순간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물론 그 회사 계속 다닐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내가 개발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경력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고비는 넘고 절반 이상은 해낸 거예요.
개발자잖아요. 요즘 개발 일 할 거 엄청 많아요, 진짜. 그리고 본인이 혼자서 입사하기도 전에 혼자 공부하고 내 돈으로 공부하던 시기처럼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좀 이 악물고 하시면 실력도 빨리 늘고요. 나도 모르게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게 돼요.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속는 쇠치고 제 말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번 지원 막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조건이 많이 안 좋다라고 하면 연봉이나 복지 이런 건 따지지 마시고 좀 괜찮다 하는 그 예를 들면 금융권 같은 그런 금융권 관련 일을 하는 중소기업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해보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그래서 경력을 쌓으세요. 나 혼자 공부해봤자 이력서에 쓸 거 끼케 한 줄 두 줄이지만 회사 가서 프로젝트 하면 막 이름 있는 회사, 법인 회사에 경력이 막 한 줄, 두 줄, 세 줄. 어느 시점 가면 막 이게 뭐 쓰기도 귀찮을 정도로 많아져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거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신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